안녕하세요. 저 마포보장고 수리센터 수리기사 최평학입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평소에 늘 알아야 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이제 어디 외출하시거나 아니면 가깝게 운동하시러 가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은 바로 타이어입니다. 그럼 체크 방법은 한번 일러드릴게요. 눌렀을 때 좀 들어간다 손가락으로 할 정도에는 공기압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기압을 넣어주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승차감이 갑자기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졌다는 신호예요. 그때 빨리 그것도 조치하시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이어 마모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서 어떤 경제적인 면도 좀 찾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 우리가 양도 좀 많이 찾아가는 게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공기압을 일단은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계절마다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좀 날씨가 온도가 좀 높은 봄 여름 때는 공기압을 좀 낮춰주는 게 얘 타이어가 좀 스트레스가 덜 받아서 이 펑크에 대한 위험도가 낮아요. 보통 우리가 공기압을 넣을 때는 보통 PSI라는 그 기준에서 넣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통 한 40 정도, 45 정도 넣는데요. 봄 여름에는 한 40 정도 기준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운 겨울, 그러니까 가을 겨울이죠. 가을 겨울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바닥이 좀 차갑잖아요. 차갑다 보니까 타이어에 대한 이 마찰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봄 여름에 넣었던 공기압보다는 좀 높게 한 45 이상, 50 이하 넣어줘도 얘가 펑크에 대한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주면은 이렇게 계절마다의 어떤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펑크라든가 이런 걸 예언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가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참 그 중에 하나가 이 충전기, 배터리 이거에 대한 우리가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을 할 때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타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기본적인 그 상식을 좀 갖고 해야 어떤 충전기의 불량이라든가 배터리의 수명을 좀 연장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오늘 좀 알아볼게요. 전원 중에 이거 먼저 꽂으시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꽂으신 다음에 이걸 꽂아야 우리가 여기는 단자 3개가 있어요. 근데 매일 하다 보니까 늘어나겠죠? 정기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전기에 무리가 가고 또 배터리에 무리가 가고 이런 거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원을 먼저 꽂기 전에 들고 누르면 안 되고 쑥 밀어서 손 놔둘까 쭉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전원을 꽂아서 충전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꽂았잖아요. 꽂은 다음에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요 밑에 쿨러 팬이라는 게 있어요. 팬. 그 우리가
이 팬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 소리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LED가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가. 근데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충전을 하는 상태잖아요.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충전이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팬 소리가 안 나요. 그때 이제 충전이 다 됐다. 는 신호거든요. 그럴 때는 최단도 1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커넥터 전원 자체를 빼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전원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차단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차단 회로가. 그렇지만 이게 100% 전원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한 전류라도 계속 들어가요. 과충전이 되는 거예요. 과충전.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이거 짧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전원을 꽂아 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도 5분은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뜨끈뜨끈 한다면은 여기가 지금 잘못 삽입되어 있거나 그런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전원을 끄시고 전원을 빼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도 5분 후에 또 다시 한번 봤을 때 여기가 뜨끈뜨끈 하면은 여기가요, 커넥터가. 그럴 경우에는 충전기 불량이 확률이 60% 돼요. 그러니까 근데 빨리 바꿔오셔서 충전기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배터리 수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조이스틱이든 스쿠터에 그 배터리 게이지 있죠? 배터리 게이지에 첫 번째 하나가 깜빡 할 때가 있어요. 하나만. 여기 이거는 조이스틱은 이쪽에 맨 앞쪽에 요게 배터리 게이지죠. 그럼 요 앞쪽에 하나가. 그 다음에 스쿠터 똑같은 배터리 게이지에 하나가 깜빡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움직이긴 해요.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충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깜빡거린다는 거는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빨리 충전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빨리 그때는 충전하셔서 고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충전만 하시면 돼요. 충전기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지켜서 하시면 우리가 늘 고생하고 골치 아파하는 배터리 문제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세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바퀴에는 물론 뒷바퀴는 아니지만은 앞바퀴에는 요 축과 축 사이에는 바퀴를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베어링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베어링이 뭐냐면 쇠 안에 구슬을 넣어서 딱 잡아서 바퀴만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척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오셔서 뭐 소리가 난다는 등 뭐 갑자기 이게 안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오세요. 그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시냐면 이 베어링이라는 거는 안에 구리스라는 기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세척하실 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요 제품, 요 WD라는 제품을 많이 쓰세요. 왜? 이런 기름때를 지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진이 다 뿌리시고 닦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딴 데는 괜찮아요. 물론 뭐 앉는데 사람 손 난 데는 안 좋지만은 다른 기계적인 뭐 그 쇠라든가 이거 닦은 데는 참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베어링까지 이걸 뿌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베어링은 안에 기름이 구리스잖아요. 근데 이 기름은 그 구리스를 말려버려요. 그 다음 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 구슬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안에 기름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구슬이 이게 안 돌아가요. 억지로 막 돌리다 보면은 이 깨져버리고 안에 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불량이 발생되고 소리가 나고 갑자기 뭐 핸들이 안 돌아간다든가 뭐 갑자기 이렇게 끌리는 소리가 나고 뭐 척헉 이런 쇠 소리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척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딴 데는
웬만하면 뭐 물 세척을 조금씩 해도 돼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자 쪽에 앞쪽에 컨트롤 이쪽의 부분이라든가 바퀴 앞바퀴에 그 베어링 요 베어링 부분이 있죠. 요 축 기준으로 양쪽에 그 베어링 부분은 이 기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만 내 기기에 내 휠체어의 수명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기름은 다른데 닦는 데만 사용하는 거지 절대 바퀴에는 뿌리지 않는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요 안에 부품들이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나중에 문제 안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세척할 때 우리가 보통 물로 뿌려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물로 안 하시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름을 이용해서 바퀴라든가 케이스 이런 데는 괜찮고요. 여기 시트 이런 데는 물로 한번 닦아주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막 광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먼지나 왜냐면 여기를 왜 닦으시냐면 여기는 아무래도 바닥에 매일 다니까 이 기름도 있고 그러니까 기름 제거하기 위해서 닦는 거지 이런데 바퀴 이런데 빛내자고 닦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닦으셔도 이걸 오래 타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걸 주의하셔서 저 기름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구분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오래 사용하실 때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원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많이 어디를 이렇게 좀 목적을 가지시고 다니시다 보면 좀 그날은 유난히도 키로수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휠체어라는 원래가 한 4, 50마다 한 번 쉬어주고 가셔야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모터에 열이 좀 많이 나잖아요. 원래가 이게 DC 모터는 단점이 열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인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서킷이라는 스위치를 우리가 달아놨어요. 이 서킷을 달아놓은 이유는 이 과운전에 이 부품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아놓은 그런 스위치의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다니다 보면 이렇게 공원 이런 데 가면 막 그냥 한 시간 이상 막 가다 보니까 갑자기 덕통하고 모든 전원이 다 꺼져요. 작동이 안 된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왜냐면 그 장기간 좀 길게 한 시간 이상 계속 운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터에 열이 나서 그런 거예요. 열이 날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서킷이라는 부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서킷이라는 거거든요. 일명 말하는 배꼽. 예? 근데 이 배꼽이 볼록 튀어나와요.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열이 많이 나면 보호하기 위해서 턱 튀어나와요. 그럼 그때는 당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만 휠체어는 이 앞에나 스쿠터는 저 뒤쪽에 있어요. 아니면 뒤쪽에 보면 앞쪽이나 뒤쪽이나 찾아보면 요런 스위치가 있어요. 요런 스위치가요. 그러니까 요런 스위치를 전원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탁 끊어지고 모든 게 다 작동이 안 돼. 그럴 때는 저는 요 서킷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원 인데 가서 보면은 요 스위치 하나 올라왔는데 모르셔가지고 막 당해하시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그런 경우가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서킷에 대한 그 기본 지식도 좀 알고 계셔야 되만 당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일단 우리가 휠체어든 스쿠터든요. 일단 우리가 운행에 있어서 지켜야 될 예의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게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제가 아는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령에 나와 있는 수준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속도를 많이 내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도로 갈 수 있는 걸 맞아요. 근데 남한테 해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10km 속도가 10km, 9km 뭐 높게는 뭐 높게 나가지만은 10km 내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범위 내에서 좀 안전 운행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도로 갈 때는 사람 많을 때는 속도를 좀 줄여서 알아서 줄여서 가시는 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차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경찰분들이 그거 딱지를 안 떼서 그러지 엄연한 그 불법입니다. 우리 전동차든 전동 스쿠터든 이게 인도로 갈 수 있는 그 법령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용이기 때문에 인도에 사람과 똑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 다녀도 상관없는데 제발 도로로 다니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타신 분들이 2명 막 같이 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게 왜 여기 한 사람만 타는 건데 뭐 두 분, 뭐 뒤에도 올라타고 뭐 앞에 태우고 막 이렇게 이거 전동차는 그렇지만 스쿠터는 뭐 한 3명을 타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운행에 우리가 보통 이게 체중 무게가 100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3명 타보세요. 그럼 얘가 모터가 버틸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결국 그게 열이 많이 나고 결국 그게 부품의 수명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다 또 잘못되셔봐요.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셔봐요. 큰일 납니다. 이거 보험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태우지 마시고 혼자 타시되 좀 안전운행에 가장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참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통 음주 운전하신다 그러잖아요. 저희도 스쿠터나 휠차 타신 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운행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휠체어를 오래 사용 안 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휠체어를 좀 오래 그냥 방치해 둬야 할 시기에 그때는 최소한 한 달 정도 되면은 꼭 충전을 다시 해주시는 게 그게 배터리 수명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방전이 돼버리면은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방해돼버리면 충전 자체가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충전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꼭 지키셔서 장기적으로 사용 안 하실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계속 배터리가 망가지지 않게 유지하시는 방법을 좀 익혀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